국민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찬스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찬스는 우리가 만들어냈어요. 2007년 12월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총선을 통해서 요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간첩질하고 반역질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이 표를 통해서 심판을 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표 차이로 2007년에 이명박 후보가 받은 표가 약 50%, 그 다음에 이회창 씨가 약 15%, 그러니까 전체 표의 65%를 보수 후보한테 몰표를 준 겁니다. 몰표를 준 거죠. 그 다음 총선 때도 한나라당한테 그리고 자유선진당한테 전체 국회 의석의 약 3분의 2를 주고, 그 민주당 안에서도 종북적이고 친북적인 국회의원들을 거의 다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거의 다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정치사상 가장 강력한 입장에 있었어요. 여론으로나 권력 구조로나 행정부, 국회, 지방 권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부산시장 모조리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의 임무는 법치를 바로 세워서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이 종북 세력을 청소하는 것을 이 역사가 준 임무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야말로 사생결단으로 한 5년 동안 일을 했다면 종북 세력은 그때보다 훨씬 더 약화됐을 것입니다. 없어지지는 않았겠지만. 그리고 요새 걱정하는 것처럼 정권 재창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돼 있습니다. 종북 세력을 없앤다는 게 바로 보수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현실 도피를 선택했어요. 그 현실 도피라는 것은 뭐냐?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이념 논쟁하지 말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현실 도피예요. 현실 도피라는 것은 뭡니까? 현실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하는데 현실 도피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저 산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저 어제 무릉도원 같은 걸 하나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과 연을 끊고 사는 것을 우리가 현실 도피라고 해요. 그거는 무슨 도사나 하는 거지. 아니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무슨 도사입니까? 도 닦는 사람입니까? 이념을 회피해보세요. 이념을 회피한다는 것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현실은 이념을 가지고 남북한이 갈리고 이념 가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세상에서 이념을 잡고 살아야 될 사람이 이념이란 줄을 놓아버리고 뭘 놓느냐? 오로지 경제다. 경제만 잘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종북과의 싸움을 피해버렸다. 현실 도피. 현실 도피를 하면은 그 정치가 어떤 정치가 되느냐 하면은 일종의 연극이 되어버리죠. 연극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설을 쓰는 거예요. 소설. 넌 픽션을 써야 될 사람이 소설을 쓰고 있으면 됩니까? 실현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이런 무대에 와가지고 연기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4년은 연기하는 거였어요. 연기. 저 어제 자기가 만든 무대에서 거기는 이념도 없고 아주 경제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대통령 노릇하다가 뭐 이렇게 위기를 자초한 거죠.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종북 좌익 세력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이 민노당이나 이 사람들 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조금 약간 먼 데서 구경하는 입장에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꼭 그 2살, 3살 먹은 아이가 부모한테 투정하는 것 같지 않아요? 투정하고 어리광 부리는 거. 투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밥을 먹다가 어린아이가 밥을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은 뺨 때려야 될 텐데 부모님들이 부모가 직접 다 주워줍니다. 그러면서 달래요. 그러다 또 해버려요. 또 걷어찹니다. 바로 이런 짓을 이정희 류의 요 종북 좌익의 행태에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잘 들어눕죠. 끌려가죠. 그러면은 몇 시간만에 나옵니다. 또 별을 하나 달아요. 처벌이 약하니까 이게 아주 물렁한 엄마를 대하듯이 투정 부리고 의리광 부리고 떼서는 이 양쪽이다 현실 도피. 왜 이러느냐? 왜 이렇게 현실 도피적인 정치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해답을 구해야 돼. 왜 한국 정치는 대통령도 이념시대가 끝났다고 하고 이 조국 좌익들 하는 걸 보면은 한국에는 법치가 없고 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직도 자기가 무슨 전범기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이런 짓을 왜 하느냐? 왜 하겠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답이 있어야 됩니다. 답이 뭡니까? 한마디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이게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잡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항상 간단합니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박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한미군이 있는 한 데모는 절대 안 끝난다. 여기에 답이 있죠. 주한미군이 있는 한 데모는 절대 안 끝난다. 박 대통령이 바로 사고의 본질을 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한 한국 사람들은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돼 있다. 이 말. 자주국방을 포기하는 바로 그때부터 한국 사람은 무책임해진다. 자주국방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한국의 정치, 언론, 지식인, 국민들이 총체적으로 타락한다. 무책임해진다. 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게 답이에요. 오늘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문제, 거의 모든 문제는 제일 바닥으로 끌어들어가면 안보를 외부한테 맡겨놓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를 외부한테, 미국한테 맡겨놓고 안보에 대해서는 신경을 전혀 안 쓰고 가장 중요한 데 신경 안 쓰는 대신에 사소한데 목숨을 거는 저질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게 한국의 모습입니다. 자주국방을 안 하기 때문에.